특별히 3참수와 4참수의 그래프의 대응에 대해서 좀 뭐랄까 깊이 좀 자세히 그렇게 알아보는 날인데, 이제 도함수가 뭔지는 좀 안다 이 말이지. 접선이 기울기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을 한번 봤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 사이에 F'X에 그놈의 dx가 그놈이 F의 V에 마이너스 F에 됐다. 이런 식을 봤는데, 이 식을 곰곰이 보면 말이지, 3참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4참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완벽하게 딱 이해해서 정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지점이 많은 경우에 수학연구사의 출제의 대상이다. 좀 많이 어려운 출제의 대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 좀 본다고 이 식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그러지. 도함수의 정적분의 값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이거지. 뭐라고? 도함수의 정적분의 값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그걸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다 이 말이지. 그지? 해서 이제 3참수의 곡선 그래프를 한번 보기 시작한다고. 이제 최고차에서 양수인 것만 보는데, 최고차에서 음수인 건 그냥 뒤집은 거니까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지. 그지? 만약에 도함수가 즉 이참수의 상태에 이렇다 이거지. 너는 알파라고 하고 너는 베타라고 한다 이거지.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뭘 알고 있는 거냐 하면, 알파인 점에서는 극대점이고 베타인 점에서는 극소점인 걸 알아. 얘가 지금 현재 y 콜 f(x) 도함수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곡선의 개형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의 이 도함수의 정적분의 값이 이놈의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이거지. 그만큼 저놈의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의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 변해갔는데 감소했다 이거.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이놈의 넓이만큼 정확히 감소했다 이 말이지. 이해가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좌표가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이놈의 넓이만큼 줄어들었다. 이게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식의 뜻이다 이거지. 그래서 해서 좀 더 관찰해보면 말이지, 이게 이놈은 점대칭인 그림인데 말이지, 에 대해서 이 대칭점 있잖아. 이 참수의 대칭점, 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 점 기준에서 저 3참수를 생각하면 또 이렇다 이거지. 이 넓이만큼 이게 내려왔다 이 말이지. 이 넓이만큼 내려왔다 이 말이지.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지. 근데 두 놈의 넓이가 같다 이 말이지. 그 말은 3참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만큼 내려왔다 이게 말이지. 여기까지도 이해가죠? 뿐만이 아니지,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순간에 이 참수의 대칭축 기준 양쪽으로 잘라보면 말이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동일한 논리적 이유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감소한 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감소했다 이 말이지. 그지? 이래서 3참수의 곡선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점이 뭔데? 극대점과 극소점의 정중앙. 사실상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앙점이라기보다도 이 참수의 대칭축이라고. 그 점 기준 보신 것처럼 반드시 점대칭으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게 반대로 도함수가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원래 함수는 반드시 점대칭이라는 것도 알게 돼. 왜? 내려온 만큼 그 점 기준 더 내려오게 되니까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지. 이러니까 이 참수와 3참수의 관계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졌다 이거지. 물론 말이지, 이 참수가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이 참수가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 중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쭉 이런 일이 벌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가기만 해서 올라가다가 기울기 제로가 돼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 대칭축 기준 좌우를 살펴보면 말이지, 이 참수의 입장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 이 넓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 넓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지. 여전히 이전 기준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거지. 같은 만큼 y좌표가 변해간다. 줄어들면 올라간다. 이 말이지. 마치 그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3참수의 개형에 따르는 4참수의 개형도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딱 드러난다 이 말이지. 그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은 다음 것 같다 이거지. 만약에 도함수의 상태가 우리가 보는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참수라고. 이게 도함수가 3참수니까 만약에 그 3참수의 상태가 이점 기준 대칭이라는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하게도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겠지.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 말치. 그게 뭔데? 저게 도함수니까 저놈의 정적분의 값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래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도함수를 알고 원래 함수의 곡선 그래프의 개형을 알았다면 정적분을 알면 그게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증가하는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 감소량 혹은 증가량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가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려져 간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4참수가 이렇게 생겨먹다 이 말이지. 왜 X축은 못 그린 거지. X축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기울기세로 다시 또 내려가다가 기울기세로 해서 올라갔는데 위와 같은 상태라면 이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왜 정적분의 값이 일단 양수인 거지. 그지? 그만큼 그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쭉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지. 해서 마찬가지로 항상 양쪽을 대칭적으로 그려보면 올라간 만큼 그대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거지. 해서 좌우 대칭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니까 이 4참수가 특정한 직선에 이 y k로 x축이 아니랍니다. 주의해야 돼. x축이 아니야. 그지? 지금처럼 특정한 이 y좌표에 대해서 동일한 극소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대칭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양쪽의 넓이가 대소가 결정되고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가 결정되고 그 말은 사실은 이 대칭점에 대해서 이 선분 길이가 큰지 혹은 이 선분 길이가 큰지에 따라서 양쪽에 있는 녀석의 넓이가 어떤 놈이 큰지가 결정되고 그 넓이가 결정되는 순간 원래 함수 즉 4참수의 곡선 그래프의 개형이 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면 다음과 같다 이거지. 만약에 저 3참수의 곡선 상태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즉 3참수는 원래 전대칭 곡선인데 그 대칭점이 여기에 있었다 이거지. 이러면 원래는 말이야 이놈으로 잘랐을 때 양쪽 넓이가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그놈을 이 밑으로 잘라놨으니까 당연하게도 이 넓이가 크다는 걸 안다. 이 넓이보다. 그지? 당연하게도 이 선분 길이보다는 이 선분 길이, 이 뒤에 쪽 선분 길이가 더 작아졌다는 것도 안다. 그지? 왜? 3참수의 점대칭적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지? 이러면 원래 함수를 어떻게 변해갔느냐 해서 생각해 봤더니 내려가다가 이 넓이가 크잖아요. 많이 올라가다가 기울기제로 내려가는데 넓이가 좀 작잖아요. 좀 작게 내려가다가 기울기제로 해서 다시 올라간다. 즉 이놈이 올라간 양, 이 함수값의 증가량보다는 뒤에 놈의 함수값의 감소한 양이 더 작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지. 뭐라고? 이 폭이 줄어들면 넓이가 줄어들 것이고 넓이가 줄어들면 보시는 것처럼 곡선 상태가 내려온 것보다는 조금 내려가다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당연하게도 이해간다 이 말이지. 만약에
이 3참수의 곡선 그래프, 도함수의 곡선 그래프 상태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만약에 대칭점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원래 이렇게 잘라야만 선분 길이도 같고 양쪽에 있는 넓이도 같았을 텐데 그로에 비해서 더 위로 잘라놨으니까 대칭점에 비해서 X축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 전개된 이 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 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말아 많이 내려가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사참수가 그려지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났더니 이런 상태가 당연히 궁금하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넓이가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야기지. 3참수가 충분을 가지면. 그러면 내려가다가 기울기 제로였는데 다시 또 내려가는데 올라갑니다 이건데 얼마나 내려가나요? 이놈이 y좌표의 변화량이 어찌 되나요?는 이 넓이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야기지. 해서 사참수와 관련된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문제를 볼 때는 보신 것처럼 1, 2, 3, 4 이 4개의 상태에 3참수의 x축과 만나는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에 따라서 4참수의 곡선 그래프의 개형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4개의 곡선 그래프가 항상 머릿속에 고려되어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지. 이게 3참수랑 4참수라는 거야 말듯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적분을 배우면 3참수, 4참수의 곡선 그래프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정교하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지. 어떻게 더 내려가고 어떻게 덜 내려갈 것인가. 그 함수값의 변화량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이해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지. 이 식에 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야기지. 얘가 뭐라고 얘가 말뜻이 3분의 5 곱하기 3이다 이게.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밑변이다 이게. 기울기 곱하기 밑변. 그 말은 y좌표의 변화량. y좌표의 변화량을 이건 시그마야 시그마 더하시오. 그러니까 y좌표의 전체의 변화량 A에서부터 B까지 이 말이지 말듯이 이해 가면 곡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아주 정밀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지. 특히 사참수와 관련된 아까 좀 전에 봤던 4개의 상태의 그래프의 변화를 여러 번 연습장에 그려서 그놈의 변화하는 상태를 좀 맛볼 필요가 있어. 언제나 그 4개의 개형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예뻐지고 쉬워진다 이야기지.